안녕하세요. 경제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OK저축은행 연 5% 파킹 통장 가입해도 될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OK저축은행에서 연 5%의 이율을 주는 파킹 통장이 나왔어요. OK읍 100만 통장 2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게 왜 2냐면 OK읍 100만 통장이라는 게 전에 나왔었거든요. 오늘 살펴볼 거는 OK 100만 통장 2입니다. 읍맨 유튜브 100만 구독자 달성이 돼서 이제 뭐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핑계죠. 아마 단기 수신 자금이 필요해서 이런 상품을 만든 걸 거예요. 근데 금리는 12월 26일부터 500만원 이하분은 4.5%, 500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분은 3.5%, 5천만원 초과분은 0.7%를 주는 걸로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우대금리는 0.5%예요. 0.5%인데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면 500만원 이하분은 5%, 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은 4%, 5천만원 초과분은 1.2%를 주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우대금리 받는 방법은 오픈뱅킹을 가입하면 됩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제외 증권사 앱에서 제공하는 오픈뱅킹에 OK읍 100만 통장 2 등록 2일부터 해제일까지 연 0.5%의 세전 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는 이게 과연 효율이 좋냐, 이게 과연 엣지가 있냐, 뭐 이런 부분이죠. 거두절미하고 그냥 계산부터 들어가면은 저는 보통 이런 저축은행에 가입을 할 때는 5천만 원을 넘지 않게끔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넘지 않게끔 가입을 하면서 만약에 이 저축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를 다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끔 저는 한 4,800만 원 정도만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4,800만 원을 만약에 이 OK읍 100만 통장 2에다가 넣어놨다고 생각하면 1년 이자는 세후로 166만 6,620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년 이익률은 3.47%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세전 이자 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후 이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손에 쥘 돈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세전 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치금액 4,800만 원을 그러면 연 4%의 파킹 통장에 넣어놨을 때는 얼마를 받게 되냐를 보면은 1년에 162만 4,320원을 받게 됩니다. 세후. 1년 이익률은 3.38%입니다. 왜 4% 파킹 통장을 얘기를 했냐면 이 5% 파킹 통장을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거 나오기 전에 저번 주에 이 OK 세컨드 통장하고 지금은 판매되지 않는 OK 의 통장이 4%까지 이율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파킹 통장 중에 가장 이율이 높은 건 OK저축은행이에요. 원래는 에큐온저축은행이었는데 4%로 동타를 치다가 지금 OK읍 100만 통장 2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1위 자리를 또 획득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0.09%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500만 원까지만 5%를 주고 500만 원 넘어서는 그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의통장이나 OK 세컨드 통장과 같은 이율을 주기 때문이에요. 4%를 같이 주니까. 그래서 그 500만 원에 해당하는 더 많은 1%의 이율을 받는다고 치면은 총액은 이렇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4,800만 원을 안 넣어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500만 원만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효율이 굉장히 좋아져요. 연 4% 파킹 통장은 여전히 3.38%인데 OK읍 100만 통장 2는 4.23%가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조금씩 올라가면은 이게 이익률이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이게 계속 500만 원 이상품부터는 4%가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100만 원씩 올려보면은 이렇게 쭉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냥 결론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500만 원만 넣을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이 영상 만들게 된 이유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새로 나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보통 이런 거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짜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들어요. 이거 전에 제가 시간 관리하는 방법 해가지고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입을 할 거다 혹은 안 할 거다. 그리고 은행이 망한다. 혹은 은행이 안 망한다 했을 때 이 접점에서 생기는 어떤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의통장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은행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나오는 결과는 세후
이익률 2.49%의 이자와 돈이 묶여서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뭐 그런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은행이 망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죠. 그래서 그 돈을 받게 되는데 이자율을 은행에서 정한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보험사고 적용 시 이자율이 예보에서 정한 비율이 있어요. 은행, 저축은행, 종합금융업 2.94%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22년 12월 중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보험금은 아래의 공사 공시율과 약정이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저는 만약에 500만 원을 넣었을 때 5%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빠그라졌다. 만약에 은행이 망했다. 그러면은 은행저축은행 종합금융업은 2.9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맡겼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이고 이게 돈을 받기 전까지의 그 기간은 아마 이자율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돈이 묶이게 되니까 기회비용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가입을 했는데 은행이 안 망했다 하면은 뭐 이익률 3.47%의 세후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가입을 만약에 안 했어요. 근데 은행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을 잘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득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가입을 근데 안 했다. 그리고 은행이 안 망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똑같이 다른 투자를 안 했다면 뭐 이득은 없는 거니까 이걸 마냥 제가 잘했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저는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이것 중에 내가 어떤 걸 감내할 수 있을까 라고 이런 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내가 파킹 통장에 돈을 넣어 놓을 이유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성 자산은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 넣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은 계속 항시 대기 자금으로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반드시 그래야 하는 어떤 법칙이라기보다는 제 그냥 투자 철학이에요. 현금성 자산은 일정 부분 이렇게 가져가는, 그 중에서도 쉽게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지금 갖고 있는 진짜 현금은 당장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어느 비율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게 제 그냥 투자 철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간다. 근데 예금자 보호를 받지만 원금을 전액 받기 전까지 돈이 묶여도 될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입을 했는데 은행이 망했다라는 상황. 근데 어차피 손실은 없을 테니까 상시자금 2천 정도 중에 뭐 500만 원 정도는 묶여도 상관이 없다. 혹은 1000만 원 정도도 묶여도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1000만 원은 500만 원보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1000만 원까지 넣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정도 가지급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가지급금이라는 게 과거 사례가 있어요. 선례가 있습니다. 소액 정도는 좀 금방 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게 2012년 5월 7일인데 뭐 솔로몬 미래 한주저축은행 내고 영업정지 최종 확정했고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해당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1인당 예금 원금 기준 2천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돈을 먼저 준다.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또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500만 원 묶여도 저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묶여도 상관없다. 근데 500만 원을 5%의 이율로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파킹 통장에 넣어놓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거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축은행인데 이렇게 망할까 안 망할까 왜 이렇게 고민을 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전에 다 살펴봤기 때문이죠. OK저축은행은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파킹 통장 소식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3분기 경영 공시를 제가 정리해서 다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OK저축은행 거를 한번 받아서 보면은 PF 대출 같은 거를 이제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거죠. 부동산 PF 대출,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 대출 채권이 요주의 항목이 1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조 9천억이 3개월 미만으로 연체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고정은 3개월 이상 연체고 요주의는 뭐 3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연체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이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막혀 있는 게 굉장히 높다. 총 3조를 빌려줬는데 1조 9천억이 지금 이렇게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서 저도 뭐 카페에다가도 얘기했고 단톡방에다가도 뭐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돈 다 뺐다고 저는. 그리고 다음 분기 나오면은 뭐 그때 한번 지켜볼 거라고.
굳이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괜찮아 라면서 이렇게 버틸 이유가 없던 거죠. 왜냐면은 같은 파킹 통장 이율 차이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그냥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선택의 이면에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뭐 이런 게 저는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를 뭐 드세요 마세요 해지하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저는 제 경험을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입하라고 유도하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쪼록 마음이 편하고 좀 안전하고 좀 좋은 성과가 나오는 그런 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